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이 GDP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덜 강한 모습을 기록하게 됐고, 이에 반면에 이 물가 지수는 치솟게 되면서 이제는 이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9월에 인하 가능성도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제는 60%를 하회하게 됐고요. 11월로 가더라도 그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금리 함께 올라갔고요. 2년물 국채금리는 5%에 가까운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일정은 점차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략들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보시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헤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나씩 실적을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 AI 산업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향방, 이 사업 향방에 대해서 함께 관측해 볼 수 있는 포인트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오늘의 뉴욕 증시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오늘도 연결된 전략들 모닝쇼에서 선제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부터 함께 보시죠. 네,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GDP 증가율 속보치로 발표가 됐는데요. 연율 1.6% 상승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4분기에 3.4%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들의 1분기 전망치도 2.4%였기 때문에 이를 0.8%포인트나 하회하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022년 3분기에 2.7% 성장으로 돌아섰고요. 그해 4분기에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2.6%, 지난해 1분기에 2.2%, 그리고 지난해 3분기에 4.9%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이 관련된 경제 지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6분기에 연속으로 봤을 때 2%를 넘는 성장률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급락하게 되면서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단 상무부에서는 1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보다 둔화한 이유로 개인 소비와 수출,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지출 증가세가 감소했고 연방정부의 지출도 감소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1분기 PC 가격 지수는 3.4% 증가를 하면서 지난해 4분기에 1.8%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지난해 1분기 4.2% 증가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가 1분기에 3.7%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3.4%였기 때문에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돌게 됐고, 이렇게 앞서서 보신 GDP 지수, PC 가격 지수 함께 보시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커졌고 시장에서는 투심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에서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를 꼭 우려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고금리가 물가를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 활동만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들도 크게 받았는데요. 다만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실적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네, 첫 번째로 보실 기업은 바로 알파벳입니다. 구글의 모회사죠. 이 알파벳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1분기 매출액이 805억 4천만 달러, 이 주당 순이익은 1.89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레페니티브가 집계했던 전망치가 매출은 785억 9천만 달러였고 이 주당 순이익은 1.51달러였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받았습니다. 일단 유튜브와 광고와 구글 클라우드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첫 번째로 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7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는 점도 시간외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배당금은 주당 0.2달러고요. 6월 10일에 기준 주주들에게 같은 달 17일 지급하게 됩니다. 알파벳은 향후 분기별로 현금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빅테크 기업들 가운데 시간외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구간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에 대한 채택이 강화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도 예상보다 강력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619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기대치가 608억 달러였기 때문에 역시나 컨센서스를 웃돌았고요.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나 급증했고 주당 순이익은 2.94달러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윈도우 서버, 뉘앙스, 깃허브까지 포함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액이 2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클라우드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냈고요. 애저 등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31%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나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시간외에서 현재 구간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적 발표 기업 보실 곳은 바로 인텔인데요. 인텔은 지난 1분기 매출액이 127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가의 매출 예상치 127억 8천만 달러와 유사했지만 주당 순이익은 그래도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번 분기에 파운드리 사업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했었는데 문제는 파운드리 사업이 전년 대비 10% 쪼그라드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2분기 가이던스를 좋지 않게 제시했다는 점도 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2분기 130억 달러의 매출과 10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전망했는데 월가가 예상하고 있는 25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135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고려해봤을 때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인텔은 다른 빅테크 종목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시간외에서 주가가 꺾이고 있고요. 거의 8% 넘는 급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들의 실적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소식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TSMC 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취하게 됐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61억 달러, 8조 3,875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날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1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역시나 보조금을 활용해서 뉴욕과 아이다호 측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는 이와 함께 예비 계약에 따라 최대 75억 달러의 대출을 마이크론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20년간 두 개의 주에 최대 1,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백악관은 마이크론의 최첨단 메모리 제조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해서 2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개별 소식들까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브리핑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